최근 일본의 필리핀 교도소에서 온라인 지시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송환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시를 했고 생판 모르는 청년들이 만나서 범죄를 실행했다고 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일본 SNS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의 어둠바이트가 현재 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나리타 공항과 도쿄 세관 나리타 지사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일본의 젊은이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다들 본인의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면서 공짜 해외 출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고 다니는 가방에 유별나게 신경을 쏟거나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청년을 붙잡아 검색을 하면 대부분 밀수로 부탁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나리타 공항에서만 부정 밀수 행위가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한 8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이후에 대부분 적발된 것으로 여행자에 의한 밀수 행위였고 나는 모르고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위험한 약물 등 밀수 심부름을 미끼로 해외여행 비용을 대주는 범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SNS에서 어둠 바이트를 검색해서 자발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나리타 공항 등 일본 공항에서 유별나게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체포가 되는데 대부분 어둠바이트로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하루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튀는 행동과 불안한 눈동자로 공항을 돌아다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리타 공항은 운송업자의 의뢰에 주의하라는 캠페인을 하루 종일 공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 어둠바이트 구인 구직 상황은 심각합니다. SNS에서는 노골적인 어둠바이트 모집 광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둠바이트, 뒷동네 바이트, 고액바이트, 고수입, 부채 상환, 부채 체납 등의 해시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아주 유혹적입니다. 일은 쉽고 범죄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일인데 하루에 최대 500만엔, 약 5천만 원을 벌 수도 있다는 제안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루에 5만엔, 월 100만엔 이상 무조건 보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범죄가 아니다, 어둠바이트 같은 것 아니다, 누구나 하는 쉬운 일이다 라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전화하라고 유혹합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고 재주도 없는 젊은이가 이 SNS를 보면 누구나 한번 해볼까라고 정신나간 판단을 할 정도로 적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모두 서포트해준다, 아무런 자격도 묻지 않는다, 궁금하면 그냥 DM 한번 보내봐라, 항상 너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단 한 번의 아르바이트로 부채를 다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식이니 정말 냉정하고 똑똑한 청년이 아니라면 대부분 한 번 정도는 뭐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19세 여성이 마약 운반책으로 체포가 되었는데 이 역시 어둠바이트로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후생국 마약 단속반은 최근 마약 밀매 집단은 텔레그램으로 어둠바이트 학생을 모집하고 장난감이나 문구에 숨겨서 운반하도록 했다. 이번에 체포된 젊은이들은 작년 여름 이후 운반을 약 20회 해주고 15만엔, 약 15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단속반은 지금 이런 어둠바이트 조직을 쫓고 있다면서 청소년과 청년들은 절대 어둠바이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둠바이트의 유혹에 넘어가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 위험한 상황이다 라며 대대적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최근 변호사들에게도 어둠바이트로 체포되었다,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었다, 받은 돈을 도박으로 다 사용해버렸다 같은 상담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분 증명서를 먼저 보내라고 했는데 운전면허증만 받아가고 연락이 안 된다.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가족 및 친구들 연락처를 미리 다 줬다, 협박할까봐 불안하다. 딱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고 어둠바이트를 했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친 젊은이들과 가족들의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과 불법은 항상 처음은 쉽고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하다, 절대 어둠바이트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SNS에서 고액 보상을 약속하는 어둠바이트가 횡행하고 있다, 아니한 생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 라고 각종 회견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거되는 범죄에는 반드시 용의자 중에 상당수가 어둠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체포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범죄 조직의 상당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접촉할 때에는 트위터 등을 사용하고 조직원들끼리는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체포되는 것은 항상 말단 조직원과 어둠바이트 학생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불법과 범죄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반드시 체포된다 라는 홍보 영상을 널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는 항상 어둠바이트 학생을 이용한 범죄 조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고령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접촉을 하는 사람은 어둠바이트생들이 실행력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몇 초 단위로 계속 SNS에 올라오는 어둠바이트 안내글에 경고문을 붙이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평범한 청소년과 청년이 왜 위험한 어둠바이트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정상적인 일을 하면 성실하게 살아도 되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 어둠바이트의 권유에 넘어가고 결국 체포되고 인생이 절망적이 되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포스트7은 SNS를 자세히 읽어보는 순간 누구나 호기심이 들게 되어 있고 아무도 모르는데 딱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합니다. 호기심에 연락을 하는 순간 아주 간단하고 너무 쉬운 일이고 범죄도 아니고 그런데 딱 한 번인데 보수가 정말 크다, 괜찮다 라고 확신하도록 설득당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면 운전면허증만 주면 된다, 가족 전화번호만 있으면 더 이상 아무런 자격조회도 없다 라는 식으로 절차가 하나도 없고 아주 친절하다 라고 느끼게 하면서 좋은 사람이네, 다행이다, 말을 잘 들으면 일도 참 쉽겠다 라고 빠져든다고 합니다. 포스트7은 결국은 체포되어서야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알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은 건강한 생각을 하고 단호하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고 절대 어둠바이트 같은 일에는 호기심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한번 어둠바이트를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면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유혹에 빠지게 되면 체포될 때까지 일을 하게 되고 체포 이후에는 더 절망적이기 때문에 어둠바이트를 다시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바이트의 위험성을 시리즈로 고발하는 전문가들은 이미 한 번이라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과의 상담을 소개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웠다, 시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도박 때문에 성급했다 라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범죄의 실행력을 하게 되지만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쉽게 벌었다고 생각해서 또 쉽게 도박이나 유흥비로 사용하고 다시 어둠바이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범죄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의 어둠바이트 실태는 심각하다. 너무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빠져들고 있다. 한번 빠진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한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철없는 청소년과 청년들도 문제이지만 일본 사회의 절망적인 상황도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